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 거리 연설과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지사에 출마한 각 후보들은 저마다 전략을 세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며 선거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는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을 만나며 새 분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 10여 개 단체 회원들과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해 표심을 얻겠다는 겁니다. 현장 민생 탐방을 통해서 느껴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제주가 나아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저희 도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제주도지사 후보는 도의원 후보들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이 일치될 때 제주의 미래 발전을 20, 30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제주 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와 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는 농민과 노동단체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며 진보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와 영리병원 폐기 등 12가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맺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좀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고 또 제주를 제주답게 지키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제주도를 제주답게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거리 연설과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6일) 지방선거 제주교육 어젠다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코로나19로 벌어진 학력 격차 문제와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후보들의 진단과 공약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대면 수업에 차질이 빚어진 교육 현장. 학생들 사이 벌어진 학력 격차에 대해 두 후보의 진단과 대책은 달랐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학생 사이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 잘한 나이와 못한 나이가. 이걸 빨리 이 갭을 좁혀줘야 될 우리가 임무가 있습니다. 방법은 진단해서 알아낸 다음에 치료하는 겁니다. 이성문 후보는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은 추정치일 뿐 오히려 지난해 수능에서 제주 지역 학생들의 상위 성적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결과를 보면 제주도가 하위에는 적어졌고 1, 2등급은 늘어난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첫째 데이터죠. 실려 가지는 그 나머지들은 추정입니다. 음식물 감량기 사용 중 발생한 잇따른 손가락 절단 사고 등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놓고도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급식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위험한 업무를 전문 인력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급식실의 청소에서부터 어떤 그 급식 잔반 처리까지 전부 나는 전문가들에게 용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문 후보는 위험한 장비나 기구를 안전한 기구로 바꾸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사고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것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왔고 제주형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AI에 기반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광수 후보는 기기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코딩 등 관련 교육 환경 구축 실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성문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6.1 지방선거의 도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제주살이 열풍과 함께 이주 인구가 급증하면서 신설된 제주시 애월읍 을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후보와 국민의힘 박은경 후보가 맞붙은 곳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애월읍은 갑과 을 선거구로 나뉘었습니다. 하귀 택지지구 등이 포함된 애월읍 을 선거구는 문화시설과 행정기관 부족,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정치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후보와 비례대표 도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박은경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후보는 애월읍 연합청년회장과 애월읍 고성일리 의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지역의 민심과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제가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봉직 후보는 읍사무소와 보건소 기능을 포함한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고 비료값 부담 완화 등 농정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복지타운을 건설해서 보건소 기능과 행정 기능을 함께 이렇게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박은경 후보는 민생당 비례대표 도의원을 지냈고 제주관광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애월에는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저는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의 민원들을 귀담아 들어서 이러한 일처리를 잘하는 참 일꾼으로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후보는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읍사무소 제2청사를 건립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애월읍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애월읍사무소는 서부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제2읍청사를 이곳 동부에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봉직 후보는 농협에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박은경 후보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월읍 을 선거구는 유권자의 30% 이상이 최근 유입된 이주민이어서 급격한 인구 변동이 선거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어제 평화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비상정차대에서 멈춰섰다가 빠져나오던 차량을 트럭 운전기사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 이 버스와 부딪혀 승객들이 다치고 트럭 운전기사가 숨졌습니다. 비상정차대, 이 차량의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곳이죠. 그런데 평화로에 설치된 이 비상정차대를 살펴봤더니 규격들이 제각각인데다 비상정차대 설치를 알리는 이 알림 표지판도 없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톤 트럭과 버스가 부딪힌 사고 현장. 도로 위에는 당시 상황을 짐작해야 하는 한 바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숨진 트럭 운전기사가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에 비상정차대를 살펴봤습니다. 차량이 들고 날 수 있는 구간을 포함한 길이는 50여 미터. 정차대 끝부분에는 화단마저 설치돼 운전자들은 진출입에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 있는 도로에 비해서 이 비상거치대 그 부분이 좀 좁아가지고 나가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때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차량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평화로에 설치된 비상정차대는 69곳. 길이는 20여 미터에서 60여 미터로 최장 3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규격은 들쭉날쭉입니다. 평화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이다 보니 비상정차대 설치 의무가 없어 규격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의 한 비상정차대입니다. 보시다시피 길이가 짧고 끝나는 지점에 화단이 있어 차로로 재진입하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진행 방향에 비상정차대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표지판도 없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상정차대의 위치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비상시에 운전자들이 피난하거나 대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비상정차대에서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실제 얼마나 도로 진입을 시도했는지 파악 중인 가운데 트럭의 과속 여부 등 안전운전 미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42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316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3만 1,200여 명으로 늘었고 재택치료자는 2,200여 명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3명이며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지만 실력 있는 정당인 정의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대선에서 역대 최소표 차이를 만든 것은 극단적인 양당 정치에 대한 경고라며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제주도민문화제가 오늘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 등이 주관한 오늘 행사에서는 저항과 나눔의 5.18 정신을 계승해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시청 앞에서는 5.18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레미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는 유류비 60% 인상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근무, 주 5일제 시행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미콘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운송을 재개하면 그동안 콘크리트를 공급받지 못해 멈춰섰던 각 건설 현장의 공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2년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환경 영향 저감 대책에 따른 설계 변경이 끝나 경계보호 울타리를 설치한 뒤 삼나무 벌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부의 요구에 따라 도로 폭을 21m에서 16.5m로 축소했고 법정 보호종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생태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내일자로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 해제를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재개를 허용합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제주항공이 다음 달 2일과 6일에 제주 방콕 노선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으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싱가포르 국적항공사가 제주 싱가포르 부정기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우남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김우남 후보가 마사회장 재직 당시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해임됐다며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찬반을 묻는 정책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와 녹색당 부순정 도지사 후보, 무소속 박찬식 도지사 후보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질의에는 민주당 김한규 제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와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과 진보당 도의원 후보 11명도 찬성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달라는 글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과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공무원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